IPFS와 파일코인 소식을 전하는 IPFS 뉴스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최근 한 주간의 업계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IPFS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국제결제은행 회의에 참석해 암호화폐는 매우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실체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어 달러보다는 금과 가까운 성질의 투기 자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하락세로 몰았는데요. 그럼 지난 한 주 동안 파일코인은 어떤 흐름세를 보였는지 먼저 코인마켓캡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파일코인이 큰 폭의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갑자기 폭등한 가격으로 거래소마다 거래가 차이가 심했는데요. 많을 때는 5만 원 이상의 변동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내 거래소는 김프 현상을 보이면서 장중 가장 높은 가격대로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3월 24일 코인마켓캡 기준 파일코인은 전주 대비 2만 원가량 상승한 91,65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는 4%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최근 그레이스케일의 신탁투자 상품 출시 소식이 큰 호재로 작용한 모습인데요. 거래량 또한 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파일코인 24시간 거래량은 전날 대비 70% 넘게 상승하면서 2조 2천억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6천만 개에 가까운 파일코인이 거래되면서 전체 물량의 3%대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파일코인 시가총액 순위는 20위입니다. 주중 한때 18위까지 올랐었는데요. 어느덧 파일코인 시가총액은 아이오타와 트론을 앞지르면서 시장에 큰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주에 이어 놀라운 반등세를 보여준 지난 7일 최고가와 최저가도 살펴봐야겠죠. 코인마켓캡 기준 파일코인이 이번 주 장중 최대 10만 8천 원 선에 거래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국내 거래소 업비트 BTC 마켓에서는 파일코인이 홀로 독주하면서 한때 15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최저가는 지난주 최고가와 비슷한 7만 원대로 기록됐습니다. 이어 파일코인 거래소별 거래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후오비 글로벌에서 2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현재 91,497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 바이낸스가 10%의 점유율로 후오비와 비슷한 91,50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 BTC 마켓에서는 글로벌 거래소보다는 높은 11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 마이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파일코인 네트워크에는 1,600팀 이상의 마이너가 참여 중에 있는데요. 커뮤니티가 확장되어 가면서 어느새 네트워크 스토리지 파워가 3.5 엑비바이트를 돌파했습니다. 이어 채굴량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채굴된 파일코인은 35만 7,684개이며 그에 따른 블록 리워드 25.49개입니다. 현재 블록 높이는 60만 8,145개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한 주간 IPFS 업계 주요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12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파일코인 원화 거래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파일코인 원화 거래는 코빗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14만 원대로 열린 거래장은 이내 안정세를 찾아가며 평균 거래가 9만 원대에 안착했습니다. 현재 국내 거래소 기준 파일코인은 업비트 BTC 마켓 그리고 코빗과 코인원 원화마켓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기반 신탁투자 상품을 운영하는 디지털 자산 운용사죠. 그레이스케일이 선보인 신규 신탁 상품 5종의 파일코인이 최종적으로 선종되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신탁투자 상품 출시 소식으로 5종의 암호화폐 모두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코인마켓캡 자료 기준 파일코인은 42% 급등하면서 시장에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새로운 신탁 추가에 따라서 그레이스케일은 주력 GBTC를 포함해서 모두 14가지의 암호화폐 신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파일코인이 이중지불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업계에 비상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파일코인 채굴업체인 파일폭스와 파일스타가 지난 18일
61,000 파일코인을 바이낸스로 전송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네트워크 혼잡으로 인해서 기존 트랜잭션을 취소하고 지불 수수료를 높여 다시 전송하려 시도하다가 발생됐는데요. 트랜잭션을 취소하는 작업이 실패하면서 바이낸스의 입금 계좌에는 파일코인의 양의 기존의 2배인 12만 2천 개가 입금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파일코인 메인넷의 문제라며 이중 지불은 잘못된 리모트 프로시저 콜 RPC 연결의 결과라고 바이낸스 측이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파일코인 측이 즉시 조사에 착수한 결과 API와 RPC 연결에는 어떠한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문제는 바이낸스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취소된 거래를 탐지하는 API 기능을 잘못 사용한 결과였으며 바이낸스가 파일코인의 클라이언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 예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일코인 기반인 디파이 프로젝트 크로스파이가 정식 서비스를 출범했습니다. 크로스파이 토큰 보유자는 보증금을 예치하고 테더와 파일코인 채굴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채굴 수수료는 크로스파이 토큰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IBM 출신 개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해당 프로젝트는 파일코인 예치 크로스파이 토큰 채굴과 크로스파이 토큰 예치 파일코인 채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파일코인과 탈중앙화 비디오 스트리밍 네트워크 라이브피어가 공동 마이닝 파일럿을 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파일코인 마이너가 라이브피어 마이너가 되는 동시에 트랜스코드 비디오 데이터를 저장해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 마이닝을 계속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기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로 추진되지 않았던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이 시사가 됐는데요. 김 후보는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부산에 세계 최초의 디지털 자산거래소인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서민의 금융 서비스를 위한 지역 인터넷 뱅크 동백뱅크를 설립해 소득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게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 IPFS 업계에는 또 어떤 소식이 함께할지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IPFS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